다른 아이들도 이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키우기가 편하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너무 조용해서 걱정이 돼요. 말이 늦는데 말소리도 적은 아이. 왜 그런 걸까요? 이지아이. 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이지쌤입니다. 우리 아이 평소에 집에서 놀 때 어떤가요? 혹시 너무 조용한가요?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말이 없지? 같은 또래 아이들은 수다스럽게 말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하셔서 이래저래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는데 아이는 여전히 반응이 적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이지쌤과 함께 말소리가 적은 아이, 왜 그런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센터에 상담을 오셔서 제가 아이들을 관찰해보면 아이가 장난감들을 가지고 노는데 별다른 소리를 내지 않아요. 뭐 필요할 때만 엄마 손을 끌거나 아니면 엄청 짜증났을 때만 으으 하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머님께 제가 아이가 집에서 놀 때도 이렇게 조용한 편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머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집에 있을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소리를 내기는 하는데 조용한 편이긴 해요. 이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아이가 놀 때 왜 이렇게 말소리를 안 내고 조용한 것 같나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내성적인 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리 아이가 내성적이어도 지금은 아이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소리로 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럼 말소리를 별로 안 내는 아이. 왜 그렇느냐? 첫 번째, 타고난 기질 자체가 완벽주의형인 아이요. 완전히 완성을 해야 되는 아이. 결과물이 중요한 아이. 들은 자기가 소리를 냈을 때 이 소리가 엄마와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 소리를 내는 모습이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소리를 덜 내고 싶어 합니다. 혹은 자기가 잘 내는 말소리만 내려고 하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아이에게 새로운 걸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걸 싫어해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먹는 거나 노는 패턴이나 이런 걸 보면 자기의 스타일이 느껴지는 경우, 그러면서 몸으로 하는 거나 자기가 잘하는 거는 직접 주도하고 싶어 해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우리 아이가 조금 완벽하고자 하는 기질이 있구나 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질이라는 거는 엄마와 아빠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중에서도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에게 말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거나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지적을 자주 하시거나 뭐 흘리는 거, 실수하는 거 이런 거를 잘 못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영상 보시는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아이를 대할 때 의식적으로 조금 완벽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리고 말도 좀 짧게 들려주시고 아이 앞에서 일부러 실수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 아이랑 같이 놀 때 막 멋지게 장난감 다 완성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대충 만들었다가 부서지면 엥? 부서졌네? 하시면서 일상에서 너무 딱딱딱 하시는 거를 조금 내려놓으셔서 아이를 대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감각이 예민한 아이요. 여러분, 감각적인 특징을 잘 아는 게 육아에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려서 아이 시절 때 느끼는 이 감각의 민감함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역시나 부모님께서 감각적으로 조금 예민하신 분이시라면 우리 아이의 감각적인 특징은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각적 특징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편식이 심한 아이, 낯선 곳에 갔을 때 무슨 작은 소리만 들려도 휙휙 쳐다보는 아이, 잠들기 어려워하는 아이, 새로운 것을 보면 일단 입에 갖다 대보는 아이, 불편한 옷은 못 입는 아이, 미디어 자극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 미끄럼틀이나 그네를 너무 좋아하거나 혹은 너무 무서워하는 아이, 말소리를 잘 안 내는 아이들은 특히 이 입 쪽과 관련된 특징이 많을 수 있는데요. 방금 말했던 편식, 양치하기를 엄청 싫어한다든지 입안이 예민하니까 꽉꽉꽉 씹는 것보다는 꿀떡꿀떡 마시는 걸 좋아한다든지, 만약 이렇다면 아이가 자기가 입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싫은 거예요. 민감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이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싫지만 입을 자주 쓰게 해주셔야 해요. 이지쌤이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죠. 얼굴이랑 입, 턱 이런 부분을 자주자주 만져주세요. 아이 입장에서는 막 만지고 쪼물딱거리는 게 싫고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 자극이 싫으니까, 예민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주자주 만져주고 자극을 줘야 그 예민함이 조금씩 둔화되거든요. 아이가 먹기 싫어해도 다양한 질감의 음식들을 계속적으로 시도하시고 먹여주셔야 합니다. 양치 시간에 아이가 싫어서 바둥거려도 이렇게 다양한 자극을 주면서 골고루 양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일상에서 아이가 조금 불편해하거나 민감해하는 감각 자극을 조금씩 부모님께서 계속 투입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입을 쓸 필요가 없는 아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님들께서 다 대령해 주시는 경우. 여러분, 아이가 말이 나오려면요, 필연적으로 미완성된 표현이 전제되어야 해요. 미완성된 표현이 쌓여야 어느 순간 완성된 표현이 나오게 되거든요. 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2단 뛰기를 하겠다고 줄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줄넘기가 발에 걸려요. 그래서 아이가 짜증이 나서 줄넘기를 던졌다가 안 하겠다고 했다가 또 혼자 씩씩대면서 막 이렇게 줄넘기를 했다가 그렇게 며칠을 하다가 어느 날 엉겁결에 2단 뛰기가 한 번 됐어요. 근데 이게 한 번 했다고 또 계속 바로바로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또 하다가 드디어 좀 잘 되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짜증을 내고 울고 때를 쓰는 소리를 내고 하거든요. 그게 현재 우리 아이는 미완성된 표현 단계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 시간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이 시간을 못 참고 바로바로 다 대령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부모님 몸은 부모님 몸대로 힘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그 떼쓰는 미완성된 표현만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아이가 조금 짜증을 내거나 정확하지 않은 말소리들을 내봐야 하는데 아이가 그 경험을 많이 겪지 못한 경우. 마지막 네 번째, 입을 쓸 생각이 없는 아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부모님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관심이 많지 않은 경우예요. 제가 아까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이라는 게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거든요. 나 배고프다, 응애. 나 똥 쌌다, 응애. 나 잠 온다, 응애. 이러다가 조금씩 크면요. 엄마 이것 좀 봐봐. 엄마 놀자. 엄마도 이게 좋아? 엄마 나 지금 무슨 기분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엄마랑 지금 이 순간을 공유하고 싶어지는데 그렇게 공유를 하고 싶어서 언어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상호작용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싶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감각 자극과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 그래서 눈맞춤도 적고 혼자 잘 놉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 아이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행동과 스킨십입니다. 애정 어린 눈길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여기저기를 많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장난감보다 더 재미있을 수 있게 자주자주 놀아주셔야 하는데요. 몸놀이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물건은 부모가 들고 있어야 해요. 우선 우리 아이가 지금 사람에게는 관심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엄마가 들고 있어야 엄마를 바라보겠죠. 아이가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언제든 가질 수 있으면 엄마를 볼 필요가 더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주기 전에는 꼭 엄마를 바라보고 엄마를 따라하는 동작들도 몇 가지 시켜보고 이러고 나서 아이에게 좋아하는 것을 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말수가 적은 아이, 왜 그럴까를 주제로 4가지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말수가 적은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보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아이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으세요? 댓글들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들 보고 아이의 말소리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자세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주시는 그 손짓에 저 이지쌤이 굉장히 큰 힘을 얻거든요.
그럼 저 이지쌤은 언어 발달에 도움되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